이번 시간에는 가격 조건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조건이다. 자, 이게 뭐냐? 가장 우리 민감한 거 앞에서 잠깐 말했던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겠죠. 물론 뭐 가성비나 등등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럴 때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보니까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이란 나라 이렇게 잠깐 볼까요?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공장에서 만약에 내가 외국의 바이어가 물건을 사러 온다면요. 미국의 바이어라고 전제합시다. 사러 온다면은 공장에서 이 차에 지다가 실어줍니다. 통상적으로. 뭐, 코리안 카트밀할까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 만약에 산다면은 물건을 안 실어줍니다. 이렇게. 안 실어줍니다. 왜? 어떻게? 실는 부분도 뭐가 됩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냥 사람이 하던 기계가 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갈까요? 떨어뜨리면은 실다가 거기에 대한 위험도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용과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장도 조건에서 만약에 물건을 사면 실어주지만 미국 같은 나라나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신용장 통일책처럼 뭔가가 이런 같은 공장도 조건이라도 이런 부분에 실어줄 건지 안 실어줄 건지도 통일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각 필요하니까 어디에서요? 국제상업회소에서 이렇게 뭔가를 거래할 때 우리가 통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커머셜 거래할 때 그런 조건들을 통일한다 해서 인터내셔널의 인, 커머셜의 코, 텀저 합해서 인코텀저라는 이런 합성어를 만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커머셜 상업을 거래할 때 그런 조건이다. 사실 국제 상업 거래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하냐면 우리가 터니면서 정형거래 조건이다 소리하거든요. 이게 뭐냐니까요. 말 그대로 어떤 형태를 정해놓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공장도 조건이다 어떻다 나라마다 다르니 그냥 어디 있어요? ICC가 공장도 조건은 EXW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이니셜로 세자로 정해서 이걸 우리 앞으로 공장도 인도 조건이다라고 하자라고 정했다. 그렇게 이렇게 형태를 정해놓고 어떻게 될까요? 셀러가 해야 될 업무와 바이어가 해야 될 업무에 관해서 여기에 관해서 서로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조건이라서 정형거래 조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제상업거래 조건인 우리 정형거래 조건인 인코텀저는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각 나라마다 특히 우리가 경제가 미리 먼저 발달했던 서양에서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그래 해왔겠죠. 그러다 보니 서서히 필요성이 느꼈죠. 왜? 섬나라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섬나라로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내륙지방으로. 이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거래를 해오던 것을 언제요? 1936년도에 처음으로 ICC가 이렇게 최초로 개정했죠. 그럼 이전에는 뭔가가 거래 조건이 없었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도 각 나라마다 있다가 그것이 뭔가가 중간에서 통일이랄까요? 서로 합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36년 최초로 우리가 인코텀저를 제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53년도, 67년도, 76년도 잘 오다가 잘 보세요. 80년, 10년 후에 90년, 10년 후에 2000년, 20년 후에 2010년, 어디 겁니까? 최근의 버전이 2020년까지 이렇게 바로 8차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왔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잘 보시면은, 요럴 때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좀 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80년, 90년 달리 2000년, 2010 달리 점점 중소기업들도 소량한 물론 수출을 많이 하는 추세로 많이 흘러갑니다. 뭐, 그게 흔히 아시면 2009년도 종합상사제도가 없었죠. 그전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종합상사제도에 중개 모니터 수출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자꾸 개정이 되어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말하셨겠네요. 아, 10년 단위로 이렇게 요즘 와서는 단위가 개정이 되구나. 다음에는 2030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올해부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렵게 10년간의 발효가 됐다. 그럼 올해가 우리가 앞으로 2020년부터 21년 어디까지 우리가 2020
9년 12월 말까지는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10년간 2020의 버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계약에서 가격 조건을 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격 조건이라면 우리가 또 무역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FOB니 또는 CIF니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는 거죠.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떤 겁니까?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에. 그리고 위험이 따른다 이랬죠. 그 비용과 위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할게. 두 번째 2번을 좀 보실까요? 2번에. 자, 기존의 2010하고 2020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보시면요. 2010에서는 그냥 사용 지침이다, 가이던스 노트다라는 말을 썼는데 2020에서는 설명문이다. 조금 더 세부적, explanatory 노트에서 좀 설명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들은 조시고 그 다음에 3번 좀 보시면요. 2000하고 2020의 차이는 인도의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다.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셀러가 어디까지 바이에게 넘겨줄 때 그 위험을 책임질 거냐 셀러가 그게 위험의 이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공장에서 만약에 준다면 우리 공장에서 준다면 공장까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나머지 바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이게 흔히 말해서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특히나 위험 예전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요. 자, 그리고 8번은 여기 5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송의 의무와 비용을 정해서 보안 가건을 많이 우리가 개정을 시켰다. 이런 걸 좀 많이 좀 보십시오. 그럼 다시 뭡니까? 비용이다. 좀 전에 뭐였죠? 우리가 위험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인코텀에서 그 비용이 어디까지 내가 셀러가 부담할 거냐, 그리고 위험을 어디까지 부담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10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해서 확실하게 셀러와 바이의 책임을 분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크게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6번을 보시면요. 기존의 인코템 2010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CIF라든지 또는 여기는 CIP라든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I라는 CIP라는 I가 보험, 인슈런스 보험을 말하거든요. 이 보험 조건을 가능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제일 저렴한 보험, 그걸 우리 최소 담보 조건이랍니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는데 2020에서는 바뀌어가지고요. CIF는 계속해서 최소 담보 조건을 하되 CIP는 최대로 제일 비싼 보험을 넣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에서는 다 최소하다가 2020에서는 CIF는 똑같이 최소 담보를 하되 CIP는 최대 담보를 해달라고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4번 같은 경우에 통상 FCA 조건에서는 해상운송이 운송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이 아니라 해상일 경우에 본선에 배에 적재했다는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다시 어떤 이야기냐면요. 통상 FOB라는 이유에 가야 배에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요. 그런데 FCA는 배에 적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본론에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FCA 조건에서 그것도 항공운송이 아니죠. 해상운송에서 배에 실었다는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을 만약에 원한다면은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거. 요거 좀 재밌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하나 있죠. 11번에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 우리가 인코텀즈 2010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FOB다, FOBN 시설이다. 이렇게 변형 조건을 썼습니다. 시설이 뭘까요? 코미션 산폴이다. 주로 중개모에 갈 때 많이 썼죠. 이런 규칙을 변경을 못하라는 아니지만 가능한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FOB만 쓰지 그런 변경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니까 2010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인코텀즈 2020이라는 것을 최신 버전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최신 버전의 인코텀즈 2020을 씁니다라고 명기를 해달라는 거죠. 왜? 만약에 그냥 그 말이 없고 그냥 인코텀즈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2000을, 누구는 2010을, 누구는 2020을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2020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명기를 하라. 그런 부장을 없애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코텀즈 2000이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 그림 하나로 또 이 글 하나로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 인코텀즈 2020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 인코텀즈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용과 위험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죠. 셀러가 어디까지 비용을 책임지고 위험을 책임질 거냐. 그 책임지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바이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요게 보시면 이렇죠. 요게 지금 EXW다 공장도 조건이라고 해놨죠. 이럴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선을 이렇게 행으로 끊은 선이, 종으로 끊은 선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있죠. 적다지면서 여기까지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공장에서 여기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요? 셀러가 책임지고요. 요 지금 선에서 이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바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 지금 우리가 분기점이라 그럴게요. 이 분기점 벗어난 모든 비용은 바이어가 책임진다. 즉 바이인데 이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코텀즈는 가격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뭐냐? 얼마나 그 물건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운송비 얼마 들어갔고 통관비 등도 얼마 들어가서 어디까지 셀러가 부담을 줄 거냐. 그럴 때 또 발생하는 운송하다가 발생하는 위험도 어디까지 셀러가 책임질 거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는 바이가 책임지세요 라고 명확하게 분기점을 나눠야겠죠. 그것을 논하는 것이 바로 인코텀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비용과 위험에 어디까지, 어느 분기점까지 셀러와 바이어가 책임을 논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공장도 조건 여기입니다. FC는 여기입니다. FS는 여기입니다. FOB는 여기입니다. 라고 각각 껴놨죠. 근데 밑에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비용과 위험이란 게 있다죠. 그 비용과 위험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교재는 흑백이라서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파랗고 빨간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뭐죠? 실선과 점선이 있죠. 그러면 실선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위험이겠죠. 그러면 지금 공장도 조건까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수출자 공장을 말합니다. 이 공장도 조건이라는 소리를 나올 텐데 누구 공장이냐? 수출자 공장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봐서 수입자 공장까지 여기 있죠. 여기 수출자 공장에서 수입자 공장까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door-to-door 서비스, 문에서 공장에서 공장까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배송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선을 보시면 보십니까? 선은 어디죠? 수출자 공장에서 출발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수입자 공장까지가 아니라 수입자가 아닌 그 나라의 보세 구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나서 추가로 바이에 다시 말해서 구매사의 공장까지 가는 것은 별도로 바이어가 별도 부담이지 우리는 여기 바이의 공장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인코텀즈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몇 개냐? 총 11가지 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나눴냐면요. 자, 보시면 원칙은 자, 우리가 공장도 조건이냐 또는 그 다음에 우리가 FCA나 그 다음에 CPT다, CIP다, DAP, DPU, DDP다 요렇게 우리가 7개를 복합운송 조건이다 그럽니다. 자, 복합운송이 뭐냐면은 복합운송이 나서는 운송이 여러 개가 합쳐놓은 거죠. 요거 상세한 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죠? 제1규칙이 복합운송 규칙이고, 나머지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상운송 규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표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에게, 여기에 4가지가 해상운송입니다. 물론, 내수운송 및 해상운송을 하는데, 통상 해상운송을 부르죠. 그럼 FAC, FOB, CFR, CIP가 해상운송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왜 여기 있습니까? 제2규칙 이리 가야 되죠. 요 3개 이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요 부분들이 따로 있을 경우에, 물론 제가 책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따로 있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들이
FCA가 크나 CPT로 바로 가니까 FCA가 클까요? 비용이 셀러가 부담하는 게 FS가 큽니까? 구분이 혼동을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도보다는 FCA, 요보다는 요거, 요렇게 즉 그렇게 셀러가 부담이 커진다고 여러분이 알아주십사에서 이렇게 따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요. 선적지 조건이다, 양육지 조건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참 많은 신경 써서 그린 그림입니다. 뭘까요? 선적지 조건, 양육 조건 어디서 배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품질 조건에서, 그죠?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광산물, 표준부 매매에서 뭘 했죠? 우리 FAQ 조건에서는 바나나라는 생각을 해달랬죠. 바나나 어디입니까? 어디서? 필리핀에서 부산항에 들어올 때 내가 들어와서까지 며칠 걸리는데 그때까지 바나나가 변질 안 한다 보장만 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 농산물은 선적지에서 품질 조건이다 그랬죠. 자, 양육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GMP 조건이었죠. 동태라 그랬죠. 얼어있는 그 명태를 가지고 수입지까지 와서 급송 해빙을 통해서 품질을 본다 했죠. FAQ입니다. 그 안에서 선적지, 수출지죠. 양육지, 수입지죠. 그럼 우리가 지금 수출지 공장, 셀러, 그죠? 그리고 바에 우리가 양육지 공장, 그죠? 수출지 공장이 그죠?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은 요 표시는 왜 했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요 부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8가지는요. 위험에, 다시 말해서 밑에 실선입니다. 점선입니다. 위험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요 부분들은요. 위험이 그 나라 항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자 공장도 조건이 같이 가고 있죠. FCA도 같이 가고 있고 FCA도 간들어갔는데 밑에 보시니까 CFR이나 CIF는 뭡니까? 비용은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입니까? 수입지에 수입국에 한국까지 왔는데 밑에 점선 어디 갈까요? 위험은 수출지의 공장에서 한국에서 끝났죠.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죠? 요렇게 끝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럼 CPT CIP는요? 여기 있죠. 밑에 보십니까? CPT CIP 역시 비용은 어디까지 합니까? 이것은 항구를 벗어나서 더 내륙 지방에 있는 어디가요? 우리가 보색구역까지 가지만은 위험 어디까지 갑니까? FCA처럼 수출국이 안에 내에 있단 말이죠. 즉 따지면서 여기에 나오는 8가지는 전부 수출지 안에서 공장이나 내륙이죠. 또는 공장이나 내륙 지방이나 또는 뭡니까? 부두에 그 범위 내에서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선적이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양육지 조건 어디까지 오죠? 요 3개는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3개가 비용도 위험도 수입지까지 들어왔죠.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다만 좀 아쉬운 건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3개가 요거보다 여기 좀 비용이 셀러 부담이 크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똑같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편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선을 긋지 않게 해놓은 건데 정확하게는 따지면 어찌 될까요? 만약에 경우에 비용이 여기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 비용 여기가 요 비용이 만약에 DDP라면요. 요거보다 앞에 조금 앞에 요까지가 DPO겠죠. 조금 앞에가 요까지가 DAP겠죠. 요런데 최종적으로 와봐야 이걸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을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써놨죠. 자, 운송 방식에서 사용하는 7가지 요거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합운송이죠. 여기 복합운송입니다. 그리고 해상내수 운송, 흔히 말해서 해상운송이라 말했죠. 그게 4가지. 요 4가지는 말하죠. 그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매도인 즉 수출자는요. 실어주지도 않고 실어놓은 놈을 내려주지도 않는다. 그게 로드도 언로드도 안 한다. 왜요? 좀 전에 시작했죠. 실어주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 있죠. 싫다가 떨어뜨리면 위험이 들어갑니다. 내려줄 때도 내리는 비용이 있고요. 떨어뜨리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도 마라, 내리지도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은 바이어 책임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요거는 뒤에서 우리 전문에서 다룰 겁니다. FC의 경우에 만약에 국내에서 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FCA 조건을 여기 있다죠. FCA가 이 조건이 국내라는 것은 공장에서 FCA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이런 장소를 못 간다면요. 다른 제3의 장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제3의 장소일 때는 실어주지도 말고 내려주지도 많은데 만약에 FCA 조건을 어디서 국내에서 한다, 공장에 하게 되면 그때는 실어주세요. 예외적으로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게 D 조건 3개 중에서 내리지 마라 했는데 예외적으로 뭐라고 그랬냐까요? 요 DPU만큼은 내려준다. 그렇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인코텀즈는 전부 다 비용과 위험에 관한 이전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분기점까지 셀러가 부담하느냐라는 거죠. 거기까지 물건 만들고 배송하고 비용 든 거 여기가 시키면서 우리가 물건 만드는 우리가 마진을 뺀다면 원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물건 값이자 물류비까지 나머지는 다 바이가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는 게 크게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해서 요거 있죠. 요거 복합운송 조건과 해상운송 조건으로 나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실어주지도 않고 내려주지도 마라.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연은 갑죠, 그죠? 요거를 좀 정리를 했을 때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게 뭐냐니까 11가지 공장도 조건 중에서 공장도 조건이 즉 다시 말해서 좀 전에 보처럼 공장에서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우리가 주고받는 게 공장이죠. 공장에서 물건 주죠. 공장도 조건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안 실어준다. 공장에서 차가 오더라도 이야기입니다. 안 실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어주지도 않고 또 뭐라 하느냐 통관도 안 합니다. 통관도 식당에서 이럴 때는 내가 뭐 하냐면은 무역이니까 수출 통관을 해줘야 되거든요. 통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것을 셀러 입장에서 물건만 만들면 되니까 또 국내 거래처럼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는 일이 물건만 만들니까 실어줄 필요도 없고 통관할 필요도 없대서 최소 무조건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C라는 게 우리가 운송인도 조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조문을 따서 다룰게요. 프리캐리어에서 운송인도 조건인데, 자, 요럴 때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은 게, 자, 공장도 조건은 엑스워커스 약자죠. 프리캐리어는 보시니, 그래서 공장인도 조건인데, 프리캐리어는 프리캐리어에서 FC 운송인도 조건입니다. 요럴 때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우리가 어디입니까? 공장 안에서 인도할 거냐 아니면 제3장소에서 인도할 거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CA부터는 어찌 되냐면은 셀러가 반드시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 물론 이때는 실어주고 이때는 안 실어줍니다. 제3의 장소에서는 이런 거 있지만은 이때부터는 내가 비용이 달라지는 게 수출 통관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공장도 좋거나 장소는 내가 무역 몰라도 공장 조건 가능하죠. 왜? 수출 통관이 뭔지 몰라도 되니까요. 만들어만 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때는 어찌 됩니까? 네가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 자,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에 하나 특이한 게 만약에 BL 발급을 요구한다면은 그것도 응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가 요 내려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원래는 어디를 가야 돼요? CPT로 가야 되는데 CPT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로 그렇게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해상운송 조건을 가고 있죠. 왜?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셀러가 부담이 많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FAC라는 것은 뭐냐면은 프리 얼롱사이드 심이라서 선측 인도 간격이다. 그죠? 요거는 배 본선에 가기 전에 선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다. 그럼 거기까지 갈 때까지 물건을 안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경우에 그 선측에까지 갔을 경우에는 배는 어디 있습니까? 배는 이렇게 있는데 선측까지 가려면은 선측 앞에 뭐가 있느냐? 부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두 사용료를 네가 셀러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수출 통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이때부터는 수출 통관하는데 수입 통관은요? 안 한다.
어디에서요? 마지막까지. 어디까? DDP만, 맨 밑에 DDP만이 계속 안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FOB는 말 그대로 배가 있다면 그 본선에 이렇게 배에 실는 데까지다. 거기까지 비용이다라는 거죠. 요럴 때부터 뭐가 될까요? 요럴 때부터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선화증권 BL이 발급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요런 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